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장 6개 동이 통째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토지 평수가 1751평, 건물의 연면적이 1171평, 상당히 규모가 있는 경매 물건이죠.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달려있어서 공장을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태양광 발전을 해서 발전 수익까지 이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1차 신건에 73억 5천만원 정도였는데 한 차례 유찰이 돼서 2회차 51억 5천만원까지 내려왔어요. 1차에 평당 420만원 꼴이었는데 2차 최저가 5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는 평당 294만원 꼴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들어가 있는 물건인데 부동산 경매로 사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가 없죠. 이 말인즉슨 사업 계획서나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들도 낼 필요가 없는 물건이고,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공장을 일반 매매로 취득하면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취득하면 임대도 자유롭게 줄 수가 있죠. 게다가 화성 오산간 고속화도로에 내리 IC가 바로 이 물건 근처에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산 세교 신도시나 동탄에서 접근하기도 더 좋아지고, 우리 경매 물건 바로 앞에 있는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물건 그냥 좋다고 막 덤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장 정문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개인 도로인 사도이기 때문에 분쟁 리스크가 있을 염려도 있는 물건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4명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가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다양한 호재 그리고 리스크가 동시에 있는 물건, 오늘 하나하나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이 총 6개의 동인데 1층짜리 단층 공장에서부터 2층짜리 복층 물건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에 맞게끔 실사용을 한다거나 각각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주기에 괜찮은 구성이죠. 건물 사용 승인일이 2007년 9월달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2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판넬 상태라던가 실내의 바닥 상태, 내벽의 상태, 이런 컨디션들을 반드시 현장에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 패널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경매 사건에 포함된 기계 기구이기 때문에 이 공장을 낙찰을 받으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소유권도 그대로 낙찰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챙기시고 지붕의 태양광으로는 발전 수익까지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하나의 부동산에서 두 가지 수익이 나오는 구조, 이게 이 물건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설치 시점이나 발전 패널의 상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이나 인버터 같은 것들도 사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고장의 우려, AS의 비용,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경매 물건이 들어가 있는 정남면은 소규모부터 중대형 제조업체들까지 정말 많은 공장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공장을 운영하고 가동하기에는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걱정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동네입니다. 현재는 메인 도로가 2차선 국도라서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엄청 심한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 2차선 도로가 이제 4차선으로 확장되는 계획이 잡혀있죠. 출퇴근 시간에 정체라던가 근처 도시에서 이 공장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리고 더 큰 호재가 있습니다. 화성시 내부순환도로 계획 중에 하나인 화성 오산간 고속화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화도로에 내리 IC가 이 경매 물건 바로 근처에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이 나들목이 생기면 동탄이나 오산 세교 신도시에서 이 물건까지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돼요. 이 물건의 미래 가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호재죠.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물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메인 2차선 도로에서 이 공장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사도예요. 개인 도로라는 얘기죠. 이러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지분 소유권이 없으면 구체적인 현황, 사용 관계에 따라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입찰을 고려하신다면 이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 여부, 분쟁 여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전에 개별적으로 잘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등기부 등본만 봐서는 안 되고 토지 대장, 지적도, 도로 등재 여부, 현장 확인, 이 도로를 끼고 있는 주변 공장을 탐문을 해서 혹시 모를 분쟁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임차인 현황에 7분이 등재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항력 있으신 분이 4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2분은 배당 요구를 하셨고 나머지 2분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인수를 하는 거죠. 대신 이분들이 보증금을 배당을 받아간다. 이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 거고, 만약에 낙찰 금액에 따라서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떠안게 된다라는 거를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를 봤을 때는 말소 기준 등기인 근저당권 이하로는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 상으로는 깔끔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여지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부 권리 분석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공장 경매 물건이 규모나 입지는 정말 좋습니다. 토지가 거의 1800평 가까운 면적에 건물 면적이 다양하게 6동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몇 동을 쓰면서 나머지 건물은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기에도 상당히 좋고 태양광 발전 패널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등기부 등본도 깔끔하기 때문에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지만 경매로 취득하면 허가도 필요가 없고 임대도 100% 자유롭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메리아이시 신설되는 개발 호재, 그리고 현재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는 교통 호재가 있어요. 대신에 2차선 도로에서 공장 입구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개인도로라는 점은 입찰 전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잘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물건은 엄청난 호재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물건입니다. 호재만 보고 덤비시면 안 되고 리스크만 보고 포기하기엔 아까운 물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장 경매를 할 때 현장 답사, 주변 공장 탐문, 정확한 시세 조사, 개발 호재가 언제쯤 실현될지, 그렇다면 현재 주변 토지 가격, 공장 가격 대비 향후에 또 얼마만큼의 상승이 일어날지, 그리고 공장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현장에 남아있을 산업 폐기물, 각종 공과금에 대한 연체 금액,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